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조금 가슴 한구석이 찡해지는 이야기로 문을 열어볼까 합니다. 혹시 요새 문득문득 이런 생각 드신 적 없으세요? 에휴, 이제 나도 다 됐구나. 왕년에는 회사에서든 집안에서든 내가 없으면 안 돌아갔는데 이제는 뭐 불러주는 데도 없고 괜히 자식들 눈치만 보이네 하고요. 특히 은퇴하시고 집에 계시는 우리 아버님들. 삼식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집에서 밥 세 끼 다 챙겨 먹는다고 눈치 주는 그 서러운 별명 말이에요. 평생 가족들 먹여 살리느라 뼈가 빠지게 일했는데 이제 와서 귀찮은 존재 취급받으면 진짜 억장이 무너집니다. 우리 어머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들 다 키워서 시집장가 보내고 나니까 엄마는 몰라도 돼. 엄마가 뭘 알아. 이런 소리 들으면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것 같고 참 인생 허무하다 싶으시죠?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인가? 혹시 이 생각 때문에 밤잠 설치는 분들 계시다면 오늘 이 영상 끝까지 꼭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2500년 전 중국의 천재 사상가죠. 장자라는 할아버지가 기가 막힌 이야기를 남겼거든요. 뭐라고 했냐면 축하한다. 쓸모없어진 덕분에 너는 살았다. 쓸모없음이야말로 진짜 위대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니 무슨 말장난 같죠? 쓸모가 없는데 축하한다니요? 그런데 이 이야기 다 듣고 나면요. 아마 여러분 거울 보면서 이렇게 외치게 되실 겁니다. 그래, 내가 못난 게 아니라 내가 승리자였어. 라고요. 오늘 장자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굽은 나무의 비밀을 통해서 인생 이막을 아주 당당하고 속 시원하게 사는 법 제가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따뜻한 차 한 잔 딱 준비하시고 편안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 중국 제나라에 석이라는 목수가 살았습니다. 이 양반은 나무 보는 눈이 아주 날카로운 베테랑이었어요. 딱 보면 저 나무는 배 만들면 딱이네. 저건 기둥감이네. 하고 견적이 나오는 사람이었죠. 어느 날 이 목수가 제자들을 데리고 고건이라는 곳을 지나가다가 입이 떡 벌어지는 나무 하나를 발견합니다. 상수리 나무였는데요. 크기가 얼마나 컸냐면요. 그늘 아래 소 수천 마리가 쉴 수 있을 정도고 나무 둘레는 100명이 손을 잡고 둘러야 할 만큼 엄청났습니다. 높이는 뭐 산꼭대기까지 닿아서 구름을 뚫을 기세였죠. 가지를 쳐서 배를 만들어도 수십 척은 만들 수 있는 그야말로 나무의 왕이었습니다. 구경꾼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서 와, 천하의 명목이다. 대단하다 하고 감탄하고 있었죠. 그런데 우리의 베테랑 목수 석 씨는 어떻게 했을까요?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냥 휙 지나가 버립니다. 발걸음을 멈추지도 않아요.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쫓아가 물었죠. 스승님, 제가 태어나서 이렇게 크고 훌륭한 나무는 처음 봅니다. 아니, 왜 쳐다보지도 않고 가십니까? 저거 베어가면 대박 아닙니까? 그러자 목수가 코웃음을 치며 말합니다. 에이, 말도 마라. 저건 쓸모없는 나무야. 삽목이라고 하지. 덩치만 크지 속은 엉망이야. 배를 만들면 가라앉고 너를 짜면 금세 썩어버려. 그릇을 만들면 금방 깨지고 기둥을 세우면 벌레가 먹는단 말이지. 나무 결이 비비 꼬이고 옹이가 많아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그러니까 저렇게 오래 살아남아서 덩치만 큰 거지. 제목감이 아니야, 제목감이. 목수는 그 거대한 나무를 한마디로 쓰레기 취급하고 가버렸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여러분, 이 이야기 들으면서 혹시 누구 생각나지 않으세요? 평생 직장에서 승진 못하고 만년 과장으로 지낸 김 부장님, 사업하다가 크게 성공은 못하고 그저
동네 구멍가게 지키는 박 사장님. 자식들한테 아빠는 왜 친구 아빠처럼 부자가 아니야? 소리 들었던 우리네 가장들. 마치 우리 모습 같지 않나요?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잘난 구석이 없나 하고요. 그런데요, 진짜 반전은 그날 밤에 일어납니다. 그날 밤 목수석 씨가 잠을 자는데 꿈에 아까 그 상수리 나무가 떡하니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목수한테 호통을 칩니다. 이복의 목수 양반, 자네 낮에 나보고 쓸모없다고 욕했지? 목수가 당황해서 말했죠. 아니, 사실대로 말한 거 아닙니까? 당신은 배도 못 만들고 기둥도 못 되잖아요. 그러자 나무가 껄껄 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 멍청한 인간아. 자네가 말하는 그 쓸모있는 나무들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까? 사과나무, 배나무, 귤나무. 과일 좀 열린다고 사람들한테 사랑받지. 근데 걔네들 팔자가 어때? 열매가 열리면 사람들이 와서 가지를 꺾고 비틀고 흔들어대지. 평생 괴롭힘만 당하다가 제명에 못 살고 일찍 죽어. 쓸모가 있다는 이유로 자기 삶을 망친 거야. 나무는 숨을 고르더니 말을 이어갑니다. 반면에 나는 어때? 나는 쓸모없어 보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 몇 번이나 도끼에 찍혀 죽을 뻔했지만 에이, 못 쓰겠네 하고 버려진 덕분에 지금까지 살아남아서 이 거대한 크기가 된 거야. 나한테는 이 쓸모없음이 가장 큰 쓸모야. 내가 만약 곱고 좋은 나무였다면 벌써 잘려서 자네 집 대들보가 되어서 천장에 박혀 있거나 제사상이나 되었겠지. 이렇게 숲을 지키면서 사람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줄 수 있었겠나? 목수는 꿈에서 깨어나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아, 내가 좁게만 생각했구나. 곱게 뻗어서 잘 팔리는 것만 좋은 줄 알았는데 못나고 굽어서 살아남는 것이 진짜 위대함이구나 하고 말이죠. 여러분, 이 상수리 나무 이야기가 우리 시니어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정말 강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평생 쓸모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발버둥 쳤습니다. 학교 다닐 땐 성적 좋은 학생이 되려고 했고, 직장에선 돈 잘 벌어오는 유능한 직원이 되려 했고, 집에선 든든한 가장, 완벽한 엄마가 되려고 애썼죠. 쓸모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냉정하게 말하면 남이 가져다가 써먹기 좋다는 뜻입니다. 곱게 뻗은 나무는 목수가 베어가기 좋죠. 일 잘하는 직원은 회사가 부려먹기 좋죠. 착한 며느리는 시댁이 부려먹기 좋잖아요. 우리는 유능함이라는 칭찬을 듣기 위해서 나 자신을 깎아내고 비틀고 희생하며 살았습니다. 내 수액을 빨아올려 열매를 맺어서 남들에게 바쳤어요. 그러다 보니 정작 나는 병들고 지치고 빨리 늙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은퇴를 했다. 이제 사회가 나를 더 이상 도구로 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회사에서 이제 필요 없다고 내보냈나요? 자식들이 이제 엄마 도움 필요 없다고 하나요? 축하드립니다. 진심이에요. 드디어 도끼를 피하신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남을 위해 베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남의 집 기둥이 되어 무거운 지붕을 떠받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야 비로소 온전히 나라는 생명을 지키며 저 거대한 상수리 나무처럼 떵떵거리고 살 시간이 온 겁니다. 제 친구 중에 대기업 임원까지 하다가 은퇴한 친구가 있어요. 평생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았는지 은퇴하자마자 병원에 입원하더라고요. 반면에 젊었을 때부터 너는 왜 그렇게 욕심이 없냐? 출세는 글렀다 소리 듣던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시골 가서 텃밭 가꾸고 낚시 다니면서 살았는데 지금 70이 넘었는데 제일 건강해요. 얼굴이 아주 훤합니다. 동창회 나가면 그 친구가 제일 부러움을 사요. 누가 이긴 겁니까? 빨리 잘려나간 고든 나무입니까? 끝까지 살아남은 굽은 나무입니까? 장자는 말합니다.
살아남은 자가 강한 것이다. 굽은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 자, 그럼 이 철학을 우리 실생활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특히 집에서 눈치 보는 우리 아버님들, 잘 들으세요. 남들이 보기에 은퇴한 노인은 쓸모없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돈도 못 벌어오고 힘도 없고 동작도 느리니까요. 하지만 장자의 눈으로 보면 다릅니다. 여러분이 지금 공원 벤치에 앉아서 멍하니 하늘을 보고 있다. 남들은 할 일 없어서 저러고 있네 하겠지만 사실은 가장 평화로운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현직에 있는 젊은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 평화를 못 누려요. 상사 눈치 봐야지, 보고서 써야지, 애들 학원비 걱정해야지. 그들은 지금 도끼 밑에 있는 나무들이거든요. 여러분이 등산을 가고 트로트 들으며 박수치고 맛집 찾아다니는 것, 이게 다 쓸모없는 짓 같죠?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쌀이 나오는 것도 아니니까요. 하지만 이 무용하고 쓸모없는 시간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찌우고 스트레스를 날리고 수명을 늘려줍니다. 자식들이 아빠는 집에서 잠만 자? 라고 하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속으로라도요. 그래, 나는 쓸모없는 나무다. 그래서 이렇게 편안하게 쉬는 거다. 너희는 아직 멀었다. 어머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며느리 살림에 간섭하고 손주 봐주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그게 쓸모있는 할머니가 되는 길 같지만 오히려 서로 피곤해지고 갈등만 생깁니다. 그냥 친구분들 만나서 수다 떨고 꽃 구경 가세요. 자식들이 엄마는 왜 애 안 봐주고 놀러 다녀? 하면 나는 굽은 나무라서 기둥 못한다. 나는 그냥 그늘이나 만들란다 하세요. 장자가 말하는 거대한 나무의 역할은 쉼입니다. 가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지친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그늘이 되어주는 것. 그게 우리 시니어들이 해야 할 진짜 역할입니다. 돈을 주는 부모, 힘 있는 부모, 아니요. 그냥 거기 든든하게 건강하게 버티고 서 있는 부모. 가끔 자식들이 세상살이에 지쳐서 찾아오면 아무 말 없이 등 두드려주고 밥 한 끼 먹여주는 쉼터 같은 부모.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게 진짜 큰 나무 대목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장자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아주 구체적인 5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따라 해보세요. 우선 첫 번째로는요, 쓸모 강박증 버리기입니다. 제발 자식들한테, 주변 사람들한테 나 아직 안 죽었어, 나 도움되는 사람이야 증명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무리해서 손주 봐주다 골병 들고 무리해서 투자하다 노후 자금 날립니다. 그냥 나는 이제 늙고 무능하다 하고 인정해버리세요. 그러면 마음이 너무 편해집니다. 기대치가 낮아지면요, 조금만 잘해도 사람들이 박수 쳐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옹이 사랑하기입니다. 상수리 나무가 살아남은 건 옹이가 많고 비비 꼬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몸에 있는 수술 자국, 주름살, 굳은 살, 성격이 좀 까칠한 것, 건망증 있는 것, 이게 다 여러분의 옹이입니다. 내가 성격이 모나서 친구가 별로 없어? 괜찮아. 덕분에 돈 나갈 일 없고 조용해서 좋네. 다리가 아파서 멀리 못 가? 괜찮아. 집에서 책 읽을 시간이 많네. 나의 단점을 생존 비결로 바꿔 생각해보세요. 세 번째는 멍 때리기입니다. 장자는 마음을 비우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루에 딱 20분만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텔레비전도 끄고 스마트폰도 끄고 그냥 창밖에 구름만 보거나 눈 감고 숨만 쉬세요. 남들이 보면 시간 낭비라고 하겠죠? 그 낭비가 뇌를 청소하고 생명력을 채우는 시간입니다. 이걸 고급진 말로 심재, 마음의 단식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요, 남의 시선에서 탈출하기입니다.
장자의 꿈은 붕새가 되어 9만 리 장천을 날아다니는 것이었습니다.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자유롭게 노니는 것, 이걸 소유이라고 합니다. 나이 들어서 빨간 바지 입으면 어떻습니까? 남자가 요리 배우러 다니면 흉입니까? 누가 뭐라든 나는 내 길을 간다. 이 뻔뻔함이 노년의 특권입니다. 남들 시선 신경 쓰느라 고든 나무 되지 마시고 내 멋대로 구불구불 잘하세요. 마지막 5번째는 그냥 그늘이 되어주기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충고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목수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큰 나무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그늘만 내어줍니다. 친구가 하소연하면 그냥 들어주세요. 그랬구나. 자식이 힘들다고 하면 그냥 밥 사주세요. 많이 먹어라. 해결해 주려 하지 말고 그냥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게 가장 크고 위대한 쓸모입니다. 이야기를 마치면서 여러분께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꾸 빠르고 곱고 쓸모 있는 것만 찾습니다. 하지만 산을 가보세요. 산 정상까지 살아서 숲을 지키는 나무들은 하나같이 굽고 옹이지고 못생긴 나무들입니다. 곱고 잘난 나무들은 옛날 옛적에 다 베어서 건물이 되고 가구가 되다 사라졌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남으셨죠? 그 모진 풍파, 가난, 전쟁, IMF, 코로나 다 겪고 여기까지 오셨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증명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위대한 굽은 나무라는 것을요. 이제 누가 늙어서 쓸모없다고 하면 씩 웃어주세요. 그래, 나는 쓸모없어서 이렇게 오래 살아남았다. 너도 나처럼 되고 싶으면 힘 좀 빼고 살아라. 은퇴는 폐기 처분이 아니라 해방입니다. 남을 위해 쓰이는 도구로서의 삶을 끝내고 나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주인으로서의 삶이 시작된 겁니다. 오늘 하루는 좀 쓸모없이 보내보시는 거 어때요? 늦잠도 자고 낮술도 한잔하고 공원에서 비둘기 구경도 하고요. 그 한가로움이 여러분을 더 단단하고 아름다운 거목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음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장자 할아버지의 말씀처럼 부디 쓸모없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십시오. 감사합니다.